중정치록 60관 중종 23년 2월 3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잔교하기를 양계일은 상하가 마땅히 유념해서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곤수의 직임은 반드시 가려 뽑은 연후에야 방비하는 여리의 일이 잘 조치된다. 이고는 무신 제상 가운데서 출신한 지 오래이고 개교 역시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대간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 정부의 찬성 이하와 육경 참판 가운데서 문무간을 논하지 말고 많은 숫자를 서게 하는 것이 옳다. 비록 닭 한 마리 잡을 힘이 없더라도 지략이 있는 사람이면 되니 병사는 반드시 무신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중정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3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평안병사로 보낼 자를 의논하고자 하니 우찬성 긴급히 외의 정부를 전부 명소하라. 중정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3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평안 병사를 급하게 차견하게 되니 배사일에 초록 필단으로 만든 저고리와 천릭 한 벌, 백록비, 협금화, 전정국 일부, 궁대, 통계 등 제연구와 장, 편전, 각 일부, 통, 아궁, 일정과 현구를 사급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3일 을사 여덟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이향 좌찬성 홍숙 좌참찬 안윤덕이 명을 받고 왔다. 평안도 절도사의 의망 단자를 내리고 긴급히 한형윤 조윤손 허경 신공재 최한홍 이사균 이기를 의망했다. 이러기를 평안절도사 이권은 무신 가운데 그보다 나은 자가 있겠는가. 다만 대간이 회유하고 비여할 지략이 없다고 한다. 이 의망 단자를 보건대 긴급힙은 본도의 감사 이세응과 혼인한 집안이고 한형류는 인물은 불합하지 않으나 변방일을 알지 못하니 합당하지 못할 듯하다. 조윤송과 최한홍이 합당하나 전에 이미 했었으니 다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다. 신공재는 나이가 비록 적으나 머리가 일찍 새어 조장으로 저들이 보기는 부당하다. 이기는 매양 변직으로 있어 서울에 있은 날짜가 적어 아직 반년도 못 되었는데 다시 변방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하고 공로 역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허갱과 이사균 이 두 사람이 합당한데 더구나 허갱은 육경의 한 사람이니 이런 중망 있는 인물을 차견하면 저쪽 근심은 거의 잊을 수가 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은지 의논하여 아래라. 또 양계일은 조정 상하가 항상 유념하기를 마침내 변이 일어날까 염려했었는데 지금 불의에 이런 변이 생겼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대간이 송, 인강이 심사손을 권하지 않아 해를 입었다고 농계하여 잡아다 추구하기를 청하기 때문에 잡아오도록 명했다. 나의 뜻은 당초 변방의 헌단을 연 자가 더욱 죄가 중하고 송인강은 말죄라고 여겼다. 변방이 여러 해 동안 무사했는데 이제 헌단이 열려 이 지경이 되었으니 당초 변방의 헌단을 연 자가 더욱 잘못한 것이다. 내 뜻이 이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화문하신 두 사람은 모두 합당합니다. 만약 회유하고 비하하는 것으로 말하면 허갱만한 자가 없으니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주장 역시 어찌 접전할 데가 없겠습니까? 이로 말하면 조윤순이 매우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일찍이 그 도의 병사를 지냈으나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상교에 변방의 현단을 연 자가 잘못이다 했는데 이는 고금의 통론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비록 바야흐로 입정할 일을 의논하면서 어떤 사람은 옳다고 어떤 사람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이때에 만약 변방의 현단을 연주를 추론하면 인심이 저상되어 감히 건의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세로 보아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대신은 조윤손이 합당하다 했지만 다시 보내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는 내용으로 전일 대간이 아래였기 때문에 다시 보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 만약 그 사람을 임명하여 여론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여겨 아래어 채직시킬 것이니 자주 채직시키는 것은 본디 부당한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전일에 일찍이 병사를 지낸 사람이 다시 왔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조정에 사람이 없다고 여겨 장차 조정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단 조만간 입정하려면 조윤손이 국마와 전진에 능하니 차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 그러나 다시 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허경과 이사견 두 사람 가운데 다시 의논하여 한 사람을 정해 아래라. 다시 변방의 헌단을 연 자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그러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 죄를 추론한다면 그 죄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만포의 사변은 그 근본이 변방의 현란을 연대서 시작하여 마침내 변장이 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통분한 일이다. 마음 같아서는 군사를 일으켜 그 족속을 모조리 섬멸하고 싶지만 우선 병식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지금 형세가 입정할 수 없으니 저들 역시 반드시 다시 변방을 노략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전일 변방의 헌단을 연자는 과연 추론해서 대지로 결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을 서용할 때 청현직에 서용해서는 안 된다. 대간이 역시 농계해야 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래기를 허경은 직위가 증함으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신이 조윤손으로 아뢰는 것은 저들이 열진을 휩쓸고 다시 나와 노략질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또 입정하지도 않는다면 병사는 그 땅에 들어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수히 나와 열진과 충돌을 하면 변장은 비록 각기 자기 진을 지키더라도 병사는 친히 구원해야 합니다. 이런 때를 당해 만약 말 타고 할 수는 무죄가 없는 자라면 어찌 적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보내지 않는 법은 변란이 있을 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호인도 흥면 대왕이 다시 왔다고 하자 마침내 두려워하여 복종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옛날에도 어찌 다시 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또 조종조 때 일로 말하더라도 김종수는 9년 동안 변방에 있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조정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군한 사람은 본디 다시 보낼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다시 가는 사람이라 해서 구애되어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지금의 변방은 유사시이므로 부득이 활 쓰고 말타는 무죄가 있어 친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광필이 이어 이행과 홍숙 등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소 하니 이행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허경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고 홍숙은 아뢰기를 하문하신 두 사람을 보건대 허경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광필이 이행과 홍숙의 아랫말을 듣고는 영공 등이 모두 그렇게 아뢰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하니 이행은 이때 마침 술에 취해 부복하고 있을 뿐이고 홍숙은 미소하며 답하기를 각자의 뜻을 아랜 것뿐이요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변방의 헌단을 연자는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가 경박하여 굳은 뜻이 없습니다. 이제 만일 변방 헌단을 연자를 죄를 주문한다면 인심이 저상되어 장래의 일에 크게 방해됩니다. 신은 그 사람이 돼지를 받는 것이 두려워 비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입정하는 일을 1, 2년 안에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저들 오랑캐의 정상과 우리나라의 병사를 보아 때를 기다려 해야 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입정을 의논하는 때에 만약 추론한다면 신은 인심이 저상되어 감히 발언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대저 당초에 변방헌단의 일은 비록 일시의 잘못이기는 하나 그 본인은 역시 만세의 계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 조윤순이 마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납작했다. 변방헌단을 연자는 추론하지 말라는 일은 알았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6월 3일 을사 9번째 기사 조윤손을 평안도 병마 수군 절도사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6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찬교하였다. 지금 함경북도 병사 반석평의 계본을 보니 그곳 역시 사변이 있다. 골정에서 의논하고자 하니 즉시 정부 비변사 평조를 명소하라. 계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월 19일 유원 첨사 원 세상이 제목 벌채하는 일로
진의 사조를 거느리고 강 건너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베어가지고 올 때 저들이 적 200여 명이 후군을 습격하자 참사가 오랫동안 접전했으나 아군 6명이 포로로 잡히고 적군 1명을 생포하였습니다. 아이고야. 준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상이 함경도 절도사 이윤희 평을 선장전에서 인견하고 이르기를 만일 만포의 사변이 근일 만포의 사변이 있었다. 이제 또 북도의 장계를 보니 유원 첨사가 제목 벌치 않은 일로 건너편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인물이 붙잡혀갔다 하였다. 양계 모두 변방의 헌단이 있으니 방하는 일은 더욱 힘껏 조처해야 한다. 양계의 변장이 모두 벌목하는 일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변장은 적은 군사를 데리고 저들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하며 윤희평이 아뢰기를 조요 송고와 완산 적하의 족당들이 이처럼 몰래 발동하니 그들의 계획이 범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 한번 패배당하면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우리 군사는 위축됩니다. 대저 호인은 살육을 업으로 삼기 때문에 노략질과 약탈을 능사로 여겨 만약 한 곳에서 패배하면 다른 곳의 야인이 따라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또 남도의 방어는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고 얼음이 청청으로 얼어 도로가 험난하 인마가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쉽게 노략질을 하지 못하나 여름철에는 방어가 아주 긴급합니다. 신이 다른 도에는 모두 왕래했으나 함경 남도는 일찍이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임하면 마땅히 순찰하여 조처하겠습니다. 또 육전의 배설처에 전혀 될 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건너가 벌채해 옵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노략질을 하려 하지 않았으나 수상과 수하에서 사냥을 하다가 마냥 만나는 자가 있으면 문득 노략질 해가니 이는 야인의 옛사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굴령이 해이해졌는데 이런 사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굴령을 엄하게 한 연후에야 열진의 변장들이 근칙한 바가 있게 될 것이며 제처의 방어 역시 허술하지 않게 된다 하며 희평이 아뢰었다.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대저 부방 군사가 전혀 방어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신이 평안도 병사로 있을 때 군사들을 보니 군장을 갖춘 자가 많고 감투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나온 자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록 들어 검거하여 논죄하기도 하지만 굶주리고 궁한 군주를 낱낱이 죄를 질 수도 없습니다. 변방수절들의 굶주리고 군공한 형상을 위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상을 위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래 묵은 곡식을 받아 먹으니 그 고통이 막심하여 죽기를 하나고 방수를 모면하려는 자가 많습니다. 첨사 만호 권관등도 역시 검거하지 못하고 혹 탐호한 자는 쌀을 받고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고울의 병리 등은 군사 분방 때 병을 핑계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뇌물을 받고 그의 봉족으로 보충해 정해지고 그 봉족 역시 병을 핑계대 뇌물을 주며 다른 사람으로 보충하여 정합니다. 이런 작패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가 더욱 비폐한데도 수령 역시 금하지 못하니 장수가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신이 덕건데 남도 역시 그렇게 수령을 전혀 정해 보내지 않아 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종조 신해년에 별부방 군사를 3, 40명 뽑아 보냈다 합니다. 지금 만약 저를 오랑캐가 열진해서 소란을 피우면 부득이 그처럼 조치해야 합니다. 또 전에는 금군, 별시위, 내금이 등이 겨우 190명, 겸사복이 50명 외에 다른 구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금이 300명, 우림이 50명, 종로위 1번이 이 300명에 이르며 겸사복을 18명이나 더 정하고 있으니 전에 비해 그 숫자가 배나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금군의 수가 매우 많으니 청간대 금군 100명을 뽑아 방하는 곳에 보내소서.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정광필, 이향, 홍숙, 김급핍, 안윤덕, 이항, 한형윤, 한효원, 허귀, 이사균, 김석철, 윤희인, 최한웅, 이지방, 송숙건, 김선이 명을 받고 왔다. 전교하기라. 변장이 적은 군사로 건너편으로 깊이 들어가 벌목을 한다고 한다. 이는
부당한 일인데도 유원, 첨사, 원 세상이 경솔이 들어갔다가 적을 만나 인물이 포로가 되게 하였다. 마땅히 즉시 추격하였어야 하는데 날이 저물어 즉시 추격하지 못하였다고 핑계하니 지극히 부당하다. 원성판관 최준명은 적은 군사를 벌목에 보내놓고 적변을 들었으면 마땅히 달려가 구원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으니 역시 부당하다. 만포첨사가 해를 입을 때 송인강은 구원하지 않았고 또 즉시 추격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잡아오도록 명하였으니 원세상과 최준명 역시 잡아다 추문해야 하는가? 또 사로잡은 저들 야인은 우리가 전에 서로 약속하기를 수상과 수화를 왕래할 때 혹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와 벌목을 하면 소와 말을 노략질하자 하였다 하였는데 만포의 사변은 그 말과 가까우니 수상과 수화에서 길을 나눠 노략질한 일을 자세히 추국해야 한다. 그러나 생포한 야인을 만약 그곳에 두고 추국하면 반드시 자세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 붙잡아다가 엄중히 가두어 놓고 금부가 추국하는 것이 어떠한가. 전에도 저들 야인을 붙잡아 온 일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또 별시 김수문은 저들이 노략질할 때 야인 및 그들이 탄 말을 쏘았으니 이 사람은 상을 주어도 되는가? 만포에서도 계필이란 사람이 포로가 되어 갔다가 야인의 말을 찌르고 야인이 그 말을 구하려고 하는 틈을 타 도망쳐 왔다. 이 사람은 비록 김수문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역시 상을 줄만하다. 대저 상격이 분명한 연후에야 후인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신들이 함경도에도 적변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놀랍습니다. 이 일은 전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들이 방금 보복을 꾀하는데 빈약한 군사를 이끌고 건너편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이 약탈할 계책을 낸 것입니다. 진장 최준명과 원세상이 이미 힘써 싸우지 않았고 또 추격도 하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저 계본 안에 말한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 청컨대 일에 능란한 주관을 보내 적변이 일어난 원인을 자세히 추열해 와야 합니다. 또 생포한 야인을 데려오는 일에 대하여 신은 야인이 노략질한 일은 별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려오지 말고 그곳에 두고 추문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행 이하의 뜻은 모두 잡아다 추문해야 한다고 하니 위에서 환히 살펴 아실 것입니다. 또 김수문은 별도로 논공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계필은 장수가 피살되었는데도 그 사건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공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경차관으로 하여금 추고하여 아르게 한 뒤 논공함이 어떻겠습니까? 또 병사 반석병도 잡아다 추문해야 하나 이번 사건은 만포의 사변과 다릅니다. 그 인물 역시 얻기 어려운 사람이고 적을 사로잡았으니 공과가 비슷합니다. 인물의 사로잡힌 것은 진장의 잘못이지 병사가 안 일이 아니니 행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언첨사와 언성판관은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포한 야인을 추구하는 일은 경찰관을 속히 뽑아 내일 안으로 출발시켜 그로 하여금 추구하게 해야 한다. 김수문과 계피를 논공하는 일은 경찰관이 추구하여 아랜 후에 동시에 논공해야 한다. 반석병을 잡아오는 일은 온성의 변은 만포의 변과 다르기는 하다. 당시 변방인물이 포로가 된 것을 주장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병사를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예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사로잡히지 않고 저들만 사로잡았으면 빛나는 공이지만 이번 일은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사로잡히고 적은 단지 하나를 사로잡았을 뿐이다. 또 같은 사건인데도 평안도 병사는 잡아오고 함경도 병사는 잡아오지 않는다면 사체만 다를 뿐이 아니라 여론 역시 없지 않을 것이다. 어찌 인물을 아끼느라 법을 그르치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고 이행 이하에게 전교하기를. 생포한 야인을 처음에는 잡아다 추구하려 하였으나 지금 다시 생각하건대 저들 야인을 육진의 옥에 가두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도로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만약 잡아다가 추구하고 끝내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만이겠으나 만약 돌려보내면 왕래하는 동안 우리나라 도로를 반드시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니 이는 안 될 듯하다. 또 그곳에 가두어두면 그의 부영과 자제가 그가 살아있음을 들어 알고 생안시키려고 반드시 사로잡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쇠한하여 그를 방송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며 이행이 아뢰기를. 신들은 각기의 의견을 아랜 것뿐입니다. 상교가 참으로 지당합니다. 하여다. 광필의 의논하여 아뢰기를.
인물이 비록 사로잡히긴 했으나 적을 사로잡은 농가에 면제시키는 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선의를 보건대 임신현의 조윤손이 갑산 부사로 있을 때 인물이 사로잡혔으나 야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윤선과 당시의 병사 5번은 모두 주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랜 뜻은 알았다. 준조실록 60권 중종 24년 2월 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특징간 한 형년이 아래기를 심사수는 연수할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야인이 와서 사변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믿지 않다가 큰 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만약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최한웅은 아래기를 지금의 서북 사변은 모두가 변장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변이 만약 잇따라 일어나면 혹 문제하기도 하고 혹 비어하기도 하는 일을 국가가 부득이해야 하니 모름지기 군조를 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이제 북도에는 토병이 조잔하여 쓸만한 군사가 한둘도 없기 때문에 사변이 비록 급하게 되어도 반드시 들어가 구원하는 군사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요즘 도청부에 있으면서 보건대 갑사와 정병이 혹 도망치거나 혹 상을 당했다거나 첩보를 연락한다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군액이 이 때문에 더욱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은 듣건대 지난번 당번 별시비 갑사 등이 병조가 그들이 번을 들 때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녹봉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모두 시장 사람에게 헐값으로 미리 팔아버리고 내려갔으며 따라서 응당 받아야 할 녹봉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 합니다. 이 때문에 군사가 더욱 잔패하여 입말을 못함으로 도망하는 자가 많으니 이 역시 염려됩니다. 또 유고한 군사는 전에는 병조와 도총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두 곳에서 사실을 추혈할 수 있습니다. 그래는 단지 병조에만 보고하고 도총부에는 보고하지 않는데 병조는 일이 많아 추혈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립하는 군사가 없어 시비가 매우 허술하게 됩니다. 또 양계 군사의 녹봉을 당초에는 면포로 대신 주었는데 면포 한 피를 쌀 8두로 쳐서 주었으나 그 후에 억울하다하여 쌀 5두로 쳐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가로 말하면 사용의 녹병을 팔면 마땅히 면포 40여 피를 사야 하는데도 녹봉으로 준 면포는 단지 6피를 대신하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계의 군사가 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 별도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녹봉을 만약 더 주지 못하면 혹 군장의 물건을 주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형류는 아래기라 군사들의 녹봉을 기한 내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번할 때 절반값을 받고 팔면 시장 사람들이 다투어 삽니다. 이래서 쟁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참청관 이 현보는 아래기를 먼 곳의 군사가 16년 때 제때 녹봉을 못 받으니 과연 온당치 못합니다. 대지역 군사들은 전에 당번이 가까워지면 기봉, 마와 군장 등의 물건을 하나하나 갖춰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전택을 팔아서라도 비용을 마련해 대신 번을 들게 하고 혹은 병조에 부탁해서 하인에게 대가를 주고 대신 번을 들게 해 자신이 입번하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다. 나라가 태평하에 무사할 때라면 비록 그러해도 될지 모르지만 행여 서북에 사변이 있어 군사를 일으켜야 할 지경에 이른다면 기복과 군장을 갖춰 종군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흉년이 들어 인심이 야박해지고 군사들은 기한에 시달려 백방으로 피하기를 꾀하고 혹은 나이를 속여 도역하니 패단은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삼도에는 인물이 번성한데도 군사의 봉족 역시 충당하지 않기 때문에 봉족 없는 자가 많아 혼자 감당하지 못하므로 또 도피합니다. 이런 내용을 감사나 수령이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만약 나라에서 조만간 용병하기에 이른다면 지극히 곤란할 것입니다. 하고 한홍이 아뢰었다. 내금이 등은 금군인데도 아직까지 탈 말이 없는 채 사모를 덮어쓰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갑사와 별식에 어떻게 말을 준비하겠습니까? 습진 때 쓰는 마가 전에는 반필만 줘도 샀는데 지금은 비록 세 필을 줘도 쉽게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중의 시위군이 아직 이러한데 더구나 외방의 군사는 어떻겠습니까? 양계의 군조를 소복시키는 일은 별도로 조처해야 합니다. 준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4일 병호 5번째 기사.
평안도 질도사 조윤손이 아뢰기를 산께서 신을 보내시니 신이 어느 곳인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변이 이미 생겼으니 조처해야 할 모든 일을 반드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정에서 다시 의논하여 다른 사람을 가려 보내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어제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경을 아뢰었기 때문에 경을 제비한 것이다. 지금 다시 의논한다 할지라도 어찌 다른 의사가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조윤손이 아뢰기를 도내의 남쪽 고을 부방 군사를 전에는 3번으로 나누었는데 후에 무사한테 군사를 쉬게 하려고 4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사변이 이미 생겼으니 청건대 점처럼 다시 3번으로 돌리소서. 또 신은 본령으로 향하지 않고 즉시 만포로 가겠으니 데리고 가는 군관 12명에게 말을 주게 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6월 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대마도주가 연수의 야문을 보내 박물을 바치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6월 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인물이 사로잡혀 간 일은 의리 아울러 추문해야 하는데 그곳 우후는 어제 병사 추문하기를 청할 때 취품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의 장계를 내리며 이르기를 여기에 만포첨사가 해를 당한 이튿날 희천 군수 송인강이 정병을 이끌고 추격하겠다는 뜻으로 순천 군수 안종탄과 약속하였는데 중도에 이르러서 종탄이 나를 같은 대로 여겨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으로 이를 팽개대고 배군하여 가슴으로 들어가 격파하지 못했다 하였다. 인강이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만약 종탄이 인강의 말을 따르지 않고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았다면 마땅히 군율로 주의를 다스려야 하니 즉시 금부 도사를 보내 잡아다 추문하라. 또 이 사람들을 잡아올 때 만약 추문할 말을 발명하면 귀일되지 않을 것이니 그때 정인으로 본 사람 2-3명을 함께 잡아오라. 또 안종탄을 잡아오면 반드시 환임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방어가 긴급하니 순천 군수는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여 내일 안으로 재촉해 보내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목격한 정인으로는 그때 다른 고을 수령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계본에 있는 말이다. 역시 잡아와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목격한 정인이 만약 분명히 가릴 수 없다면 건부도사라 하여금 인강에게 물어서 분명한 정인을 잡아오도록 하고 수령이라면 이런 변이 있을 때 붙잡아와서는 안 된다. 군관이나 아랫사람 가운데서 믿을 만한 자를 잡아와야 할 것이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온성부사 조현범은 비록 병 때문에 수유했을지라도 그 경내의 인물이 사로잡혀 갔으니 불문에 붙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5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국에 있는 각사에 도둑이 들면 주야의 직숙관원이 파직되는 일은 이미 계미년의 수교가 있었는데 지난번 상구를 맡은 내관들을 조율할 때 이 수교를 조사하지 못해서 공죄로 조율했으니 검류를 추구하소서. 내관을 조율한 공사를 고쳐 조율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상구는 내관이 항상 직숙하는 것이 아니라 혹 물건을 출입할 일이 있으면 열어주고 닫을 뿐이다. 다만 그들이 출입할 때 조심해서 간수하지 않아 서원으로 하여금 잔물을 훔치게 했기 때문에 추구하게 한 것이나 이는 각사의 당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전에 이미 수교를 하가 있었다면 그 법을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고쳐 조율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5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각사의 관원이 매우 해이하여져서 재행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비올 때 사직 대제를 지내면서도 우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그런 일이다. 전설사관은 권부에 내려 수고하라.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5일 정미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일 하문하신 야인의 상경 숫자는 풍년에는 17차례에 걸쳐 그 수가 120명에 불과했고 흉년에는 12차례에 걸쳐 그 숫자가 90명에 불과했으며 매번 6 내지
6, 7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례였습니다. 근래 영로에 폐단이 있기 때문에 풍년에는 15번, 흉년에는 10번이었는데 매번 8, 9명이 올라왔습니다. 온 횟수는 줄었지만 사람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또 올라올 야인이 때가 늦어 미처 오지 못한 경우가 전에는 없었고 혹 한두 명이 사고로 올라오지 못하면 다음에 올라온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락했지 별도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년 역시 10차례 걸려 올라왔는데 숫자는 90명이니 절에 의해 접대해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중조실록 60권 중종이 13년 2월 5일 정미 8번째 개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송인강을 붙잡아오는 일로 나장을 이미 내려보냈는데 이제 또 안종탄 순천 군수루 고산이 첨사 유계 강계 판관 변 명륜을 붙잡아오는 일로 도사가 내려갔으니 만약 중도에서 서로 만나면 나장에게 이 사람들은 굴령을 범했으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니 각 골과 각 역에서는 수직을 소리하지 말고 잡아가라고 해야 한다. 만약 나장이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 난관이 들어가거든 일시에 붙잡아 오라. 중조실록 60권 중종이 13년 2월 5일 정미 9번째 개사 헌부가 아래기를 북도 병사 반석평과 우후 조세간을 본부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래 변장들이 방언은 하는 제반일을 삼가서 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경계를 넘어가니 적은 숫자의 적을 만나도 속수무책이어서 혹 진장이 해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군졸이 사로잡히기도 하여 나라의 욕됨이 큽니다. 대저 주정은 군졸 한 사람이 적에게 붙잡혀 갈지라도 잡아다가 치료하는 것이 예입니다. 더구나 유원 첨사는 국경을 넘어가 적을 만나 많은 인물이 사로잡혔으니 주장이 절제를 잘못한 죄는 실로 군기에 관계됩니다. 그런데도 천지를 보건대 범부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였으니 심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잡아다 추구하소서. 고령 첨사 이 장길은 병조가 전 첨사 홍계신의 무죄가 없다고 아뢰어 채직시키고 대신한 자입니다. 그러나 장길의 무죄 역시 계체와 다르지 않으니 아래어 채직시킨 본의가 없을 뿐더러 전에 야인을 구축할 때 공을 봐라 이를 그르쳐서 사람들의 의논이 많았으므로 변방장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의 사람됨이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인데 이제 당상에 올랐으니 관장 역시 매우 지나친 것입니다. 개정하소서 하고 간호는 아뢰기를 호조참이 조방정은 인물이 조급하고 경망하여 육조에 합당치 않으니 채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대저 변방의 백성 한 사람이 사로잡힐지라도 주정을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예이다. 그러나 평안도는 이미 진장이 피살되고 많은 인물이 사로잡혀 갔는데도 적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병사와 우후를 잡아다 추문하게 하였다. 함경도에서는 인물이 사로잡혔을지라도 적 1명을 생포하였으니 만포의 일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잡아오기를 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내 뜻은 함경도 병사 역시 잡아다 추문하고자 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이 함경도의 이런 공과가 비슷하니 잡아다 추문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만약 이 사람을 채직시키면 이런 때에는 병사로 마땅할 사람이 없으니 형세가 쉽지 않다 하기에 단지 경차관으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장길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무죄가 과연 탁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공을 봐라 이를 만들었다는 말은 장길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당초 변방의 헌난을 연자의 잘못이다. 장길은 야인을 구축할 때 단지 따라갔을 뿐이니 그 일로 채직시킬 수는 없다. 조방정은 호조란 정조 아문과 다르며 지금은 또 인재가 부족하니 어찌 호조 참의에 합당치 않겠는가. 채직시킬 필요가 없다. 중종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5일 정미 10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유 여림이 상소하였다. 신들이 보건대 근래 겨울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태양에도 적이 있으며 또 말의 변괴가 있었으니 어찌 인사를 잘못이 없는데도 하늘이 망년되이 경고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동남쪽은 도이와 이웃하고 서북쪽은 산윤과 경계했으니 보장하는 기구와 반응비책이 엄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진을 지키는 자들이 적은 군사로 경솔이 나가 욕을 자초하여 국가의 중한 위신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쪽 변방이 바야흐로 설하나며 북쪽 변방 역시 경동하여 오랑캐들이 날뛰면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계의 굶주린 백성들이 이런 변을 갑자기 당하니 백성의 명이 조잔해진 것을 어찌 참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부터 변방의 장수는 허물은 감추고 공은 바람으로 크게 패하면 아래지만 작게 패하면 감추는 것입니다. 만포와 유언의 사로잡힌 자와 사상된 자가 어찌 그 숫자뿐이겠습니까? 봉강이 날로 허술해져 교활한 오랑캐가 해가 갈수록 더욱 방자해집니다. 말이 이에 미치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바로 전하께 위로는 하늘의 경고를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인사를 닦아 병력을 기르고 군량을 저축하기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며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어야 할 때입니다. 정사하는 곳과 청년하는 곳은 선왕의 구궁으로 규제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석재를 운반하여 새로 짓고 있으니 여기에 들어가는 정상 경비 이외에도 용도가 많아 세금을 앞당겨 받아들여서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밀력이 이미 피폐하고 창고의 저장이 바닥났습니다. 더구나 자주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은 시체가 절비한 때입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나서 군량과 마초를 운반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새로 짓는 궁궐은 옛날 요 임금의 비군과는 다른 점이 있고 세금을 앞당겨 쓰는 것은 한 문제 때 저장한 돈개미가 썩은 것과 다릅니다. 전하께서는 요순과 같은 자질을 가지셔서 부강한 업을 이룰 수 있는데 도리어 한 문제보다 못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저 안을 지극히 닦은 연후에야 외적을 막을 수 있지 안이 튼튼하지 못하고도 외적을 제어한 일은 없습니다. 인재가 부족하여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왼쪽을 채우면 오른쪽이 비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절실한 폐단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견책을 당하면 폐기시켜 버린 채 다시 기용하지 않고 언제가 채통을 잃으면 빈번히 작업을 삭탈시키고 있습니다. 신은 인재를 아끼는 도리가 미진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사습이 경방스럽고 세도가 널로 투박해져 음공을 믿고 학문을 등지는가 하면 어린 나이에 벼슬에 오르기도 합니다. 아침이 기승함에 따라 정기가 감소되고 그럭저럭 세월만 넘김으로 하여 관은 병들고 있습니다. 탐호가 만연되어 염치가 괴멸된 지 오래여서 기강이 무너져 범법자가 헤아릴 수 없이 발생하는가 하면 투박이 풍속을 이루어 충후 환자가 드뭅니다. 관리들의 그물질이 날로 심해져서 백성들이 해마다 줄고 있으면 물론 장정은 도망하여 도둑이 되고 늙은이와 어린이는 구렁에 죽어 넘어져 있습니다. 안으로는 원기가 시들고 밖으로는 감기가 침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니 이 어찌 고질이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선왕이 남겨주신 모책을 지키시어 급하지 않은 일은 그만두시고 재용이 부족한 것을 염두에 두시어 검소환덕을 승상하시며 오랑캐 막는 방도를 엄격히 하시어 외모를 끊으시며 지름길을 막으시고 취사의 길을 공평하게 하시며 명절의 길을 장려하여 시등 기풍을 면려시켜 수성의 도를 다함으로써 위로 선심에 부응시키면 국가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5일 정리 11번째 기사 조원기를 공조판서에 제수하다.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6일 무신 첫번째 기사 헌문관의 상소에 답하기를 이제 상소를 보건대 언급한 말이 지당하다. 대저세변은 공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상하가 모두 수성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양계의 변이 있으니 이는 비단 변방 장수가 헌단을 연 것만이 아니다. 군율이 엄하지 못해 적을 만나도 나아가 싸우지 않으니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바야흐로 상하가 변방일에 유의하여 양식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를 늘려야 할 때이다. 공궁, 경복궁을 말한다. 수리하지 않은 지가 오래기 때문에 부득이 비바람을 피하게 하기 위해 처마를 내리는 것일 뿐 호화롭게 꾸미려는 것이 아니다. 더건대 동궁에
자전의 뜻에 따라 수리하는 곳이 있다 하는데 이는 부득이한 일이다. 경회로 목 둘레의 축석 역시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무릇 공무를 앞당겨 받는 것은 나 역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의 말을 들으니 월이들이 태만하여 공무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사습이 날로 글러지고 염치가 없어지며 청탁이 분분하게 행해지니 사람 쓰는 것은 마땅함을 잃어 잠피한 고를 싫어해 정사가 많고 영송하는 패단이 있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날로 늘어나며 노약자가 구렁텅을 메운다. 이런 이서들은 태만의 관사가 처리되지 않고 기강이 떨치지 못하며 고식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 지금의 병폐이다. 상하가 어찌 더욱 마음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천교하기라. 홍문관이 상수에 대해 다른 일은 이미 대략을 말하였다. 다만 그 소 가운데 한번 견책당하면 폐기시켜버린 채 다시 쓰지 않고 언자가 채통을 잃으면 번번이 작업을 삭탈시키고 있어 인재를 아끼는 도리에 미진한 점이 있다 하였는데 나는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 홍관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승지에게 물어 아래라. 이보다 앞서 홍관이 장령이 되었는데 양사가 합의할 때 홍관이 채통을 잃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언의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었다. 하며 정원이 아래기를 언관은 근래 언사로 주의를 받은 사람이 없으니 홍관을 지칭한 듯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진조실록 60권 정종 23년 2월 6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영사 정광필이 아래기라. 전날 오부가 병사가 되었을 때 조윤선이 값싼 부사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인물이 사로잡혀갔으나 적을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공과가 서로 맞먹기에 모두 죄주지 않았습니다. 전의 예로 보아서 공과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변이 잇따라 생기는데 변장을 그때마다 잡아오면 자리를 채우기가 매우 어렵고 영로 역시 소란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굴령이 회의한 것이 지금 같은 때가 없다. 송인강과 안종탄 등의 일은 굴령으로 보아 매우 부당하니 모름지기 잡아다가 추국하여 굴령을 시행한 연후에야 변방 백성들이 굴령이 있는 줄을 알아 두려워할 것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종탄이 만약 싸움에 임해서 퇴위군 했다면 그 죄가 참으로 크지만 이번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인강은 사손과 함께 앉았다가 적변을 만났습니다. 인강이 이미 힘을 다해 구원하지 못해 주장이 해를 당하게 되자 이튿날 죄를 모면키 위해 노략질한 그들을 추격하려 했지만 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죄 없는 야인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원한을 맺을 것이고 다시 한 적이 더 생깁니다. 또 숫자가 적은 아군이 깊이 들어가면 전군이 패망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적을 요격하는 것은 해야 하지만 추격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종탄이 인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주장의 명이 아니니 어찌 그 말을 듣고 경솔하게 굶주린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 패망하겠습니까? 추문해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손이 해를 입을 때 군관과 하인 역시 모두 피해 달아났다 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 군법을 보인 연후에야 변방 백성들이 징계되어 두려워할 것입니다. 반석평의 일은 신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계달합니다. 하고 사간 황사 운운하래기를 굴령이 회의되어 이런 사변이 일어났으니 소란스러워질 것을 생각해 잡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광필은 아래기를 전례가 있으니 잡아서는 안 됩니다. 또 병사로 말할 것 같으면 변장은 주장에게 왜복하여 그의 말을 들은 연후에야 행해야 합니다. 근래 문신이 변정이 되면 병사의 위령이 행해지지 않으니 이는 병사를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신은 듣건대 만포첨사가 주장의 약속을 듣지 않아 끝내 이런 변을 야기시켰다 합니다. 그러니 변장은 부득이 무신으로 임명한 뒤에야 주장의 명령이 행해져 혹 적을 만나도 자신이 몸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손이 비록 무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야흐로 적변을 만나 말을 타지 못하고 두 번이나 말에서 떨어졌다 합니다. 만약 무인이었다면 어찌 그렇게까지야 되었겠습니까? 또 평안도 군자는 단지 영변과 안주 두 고을에만 저축되어 있습니다. 김인영과 경신년의 적변이 있을 때 조관에게 어사의 결함을 주어 보내 변고하여 숫자를 알게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조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도사를 보내 번고하여 숫자를 파악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숫자를 과장하거나 혹은 부패하여 사용하지 못할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했다. 지사 홍숙이 아뢰기를 안종탄이 만약 병사가 추격하라고 명했는데도 추격하지 않았다면 군율에 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인강이 야인을 사로잡아 그의 주의를 속하려 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계획을 한 것이며 종탄은 추격할 수 없음을 헤아렸고 또 군졸의 숫자가 적은 것을 염려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강의 말을 따르지 않고 군사를 물린 것으로 잘못이 아니니 이는 마땅히 분간해야 합니다. 대저 변장으로 공을 바라는 자는 대양에 깊이 들어가 종종 패하기도 하니 저들 땅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엄중히 검해야 마땅합니다. 설사 공을 세우더라도 논지해야지 농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인강은 죽을 가운데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추격하여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깊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종탄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이 지방은 아래기를 광필이 아랫말이 마땅합니다. 만약 강변의 열진들이 다른 진이 노략질을 당하면 어느 진은 어느 길로 해서 뒤쫓아 들어가 요격한다는 것을 미리 약속해서 시행하면 반드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강효문이 종성부사로 있을 때 야인들이 동료를 위해 야을아 호어인데 보복한다는 말과 같다. 쳐들어왔을 때 당시의 병사 그 이름은 잊어버렸다. 추격하여 그들 땅에 들어갔었는데 저들이 분노하여 역습, 인과 전말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강효문은 이런 적변을 듣고 바로 달려가 요격하지 않고 도리어 주육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악을 갖추고 적을 불러다 먹이며 조용히 달려 그 인과 전말을 되돌려 받아섰습니다. 그때 효문의 공을 논하여 즉시 병사에게 제비하였습니다. 이로 본다면 추격하는 일은 금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금지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큰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더군데 경외에 금주령을 내렸다는데 변방에서는 더욱 엄금해야 합니다. 전에 이 산의 진장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밤새워 술을 마시고 취해 누워 있었는데 적들이 성 안으로 돌입하여 인물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부영과 친척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되었는데 진장은 취해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였고 사절들도 감히 나와 구하지 못했으니 않았으니 어찌 이런 통탄할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변방은 옛날에는 음식이 매우 소담했는데 근래는 모두 풍성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숭상하여 해변의 각 골과 다름이 없으니 그 폐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계 각 고을에 쓰는 기명은 모두 광주의 백기를 사다 쓰며 기명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 역시 남쪽에서 무역해 실어오면서 사치만을 숭상해서 한감 무익한 일에만 힘을 쓸 뿐 방비하는 일은 전혀 좋지 하지 않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나 병사로 하여금 엄금하게 한다면 이런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변방은 사지에 해당되고 조정은 복심에 해당된다. 근래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어 어제 홍문관 상소에도 기강이 확립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 말이 옳다. 근일 수령이 된 자가 조잔한 고울이면 핑계대어 면하려 하고 조잔한 고울이 아니라도 마음이 싫으면 마음대로 정사하여 채직되어 오니 영송하는 패단이 역시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더 추구하여 취재하도록 하였다. 대전나라의 근본이 시들어 버리며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정의 일을 먼저 쫓아낸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황사우가 조방장의 이 일을 다시 아뢰고 황은 역시 방석병, 조세간, 이 장길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황념에게 이르기를 어제 홍문관의 상소에서 언자가 채통을 잃으면 작업을 삭탈당한다 하였으니 언관이 죄를 받는 것은 과연 언로의 방해가 된다. 근래 언관으로 주의를 받은 자가 없으니 이 홍관을 가리킨 말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사람을 가리킨다면 과연 파직을 당했다. 그렇지만 한때 파직을 당하였다고 종신도로 폐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료 간에 얼굴빛을 변해가며 배만하게 굴었으니 조정의 채무로 보아 매우 부당하고 언관이라 할지라도 사지에 이기 때문에 파직을 명한 것이다 하며 염이 아뢰기라. 양사가 모여 가부를 상의하는데 얼굴빛을 변해가며 큰 소리를 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만약 보통 관원이 대관을 업신여긴 경우라면 괜찮습니다만 이는 대관이 서로 의논하면서 언색의 실수가를 했으니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작업을 삭탈하는 것은 상께서 지나치게 한 차사입니다. 사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상소에서 함께 언급한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이조와 병조에서 사람을 쓸 때 죄를 받아 파직당한 자 및 송수한 사람을 사용하라는 명이 없는데도 쓴 것은 반드시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견책하는 의의가 없어 기강이 더욱 해이하게 되니 이조와 병조는 짐작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광필이 아뢰기를 이조와 병조에서는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할 때는 모름지기 분명히 계품하에 명이 있은 연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대저 이런 일은 계속 개청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인규와 윤안이는 파직당한 지 이미 오래이니 상께서 짐작하여 재단하셨사니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상이 평안도 병사 조윤송과 유원첨사 정귀아를 선정전에 생겨나였다. 상이 조윤손에게 이르기를 근래 만포 사변은 매우 한심하다. 이는 변장이 잘못한 소치이니 병사는 항상 절제를 엄명하게 하여 변장으로 하여금 임의로 저들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듣건대 변장이 연엄을 좋아한다 하니 경은 엄칙하여 금지시키라 하며 윤손이 아뢰기라 신은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본도의 군마가 야인을 구축하고 전염병을 거친 이후 매우 잔폐되었고 각진의 보병도 부실합니다. 평소에는 비록 남쪽 고을 군사가 분방하지만 남쪽 고을의 군사도 건장하고 실한 자가 적으니 어찌 이들로서 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또 이도는 남쪽과 달라서 전족을 쉽게 얻을 수 없고 각국 역시 부족한데 이는 신이 가서 조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의 전마도 우려됩니다. 근래 잇따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강변의 군사 중 인마 한자가 적으며 혹 말이 있더라도 모두 실하지 못합니다. 행여 뜻밖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말이 없이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각 목장의 말을 헤아려 분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강변의 척후 군사는 방한 일을 입어야 호망할 수 있는데 각진의 척후 군사 수가 많아 50불의 나비로는 모두에게 주기는 부족하니 이 역시 염려됩니다. 이런 일들은 마땅히 신이 가서 본 후 다시 개청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귀아에게 이르기를 유원의 전 첨사가 경솔하게 저들 땅에 들어갔다가 인물을 다소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매우 거르다. 까닭없이 그들 땅에 들어가는 일은 삼가서 하지 말라. 또 가거든 군주를 무율하고 방하는 일에 대해 조처에 힘쓰라 하며 귀아가 아뢰었다. 서북지방에 일시에 사변이 있는데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군민이 곤패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신은 부임해서 마음을 다해 조처하겠습니다. 징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평안도 병사를 접견할 때 본도 군사의 말이 실하지 못하니 목장말을 빨리 내어주기를 청한다 하였으니 병조의 말해주라. 또 전적은 만포첨사에게 사급한 예에 따라 보내주라. 오늘 아침 경련에서 영상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곡식은 그 숫자를 과정했으니 그 숫자를 살피기를 청한다 하였다. 모든 양계의 곡식 숫자를 조사해 아래라는 것으로 호조에 말하라. 중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승지 윤인경이 아뢰기를 평안감사 이세응이 내지의 수령을 조방장으로 정해보내는 패던을 전 감사 윤원보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물으소서 하였는데 오늘 원보가 복명하니 물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변이 이미 일어났으니 비록 회단이 있다 하나 별도로 공사를 만드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러나 물어보라 하며 윤원보가 아뢰기를 조방장으로 정해 보내는 폐단은 과연 세응이 아랫 바와 같습니다. 만약 변방이 무사하다면 다만 방어가 긴급한 곳만 골라 정해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포의 적변이 이미 일어났으니 불갑을 보내야 합니다. 또 세응은
이 아래기를 만약 방어가 긴급하여 부득이 보내야 할 경우에는 병사가 개품한 연후에 보내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어가 긴급한 곳에 만약 개품하여 정해 보낸다면 일이 반드시 늦어질 것이니 신의 생각에는 먼저 보낸 다음에 개문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교하였다. 내지 수령을 초방장으로 정해 보내는 것은 과연 패단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변이 있으니 불갑을 보내야 한다. 충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6일 무신 6번째 기사 삭강해 나아가다. 충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6일 무신 7번째 기사 헌부가 전에 이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라. 원성부사 조현범은 주장으로서 그의 판관 및 첨사 등을 적은 군사로 강 건너편 깊숙이 들어가도록 지휘하였습니다. 많은 인물이 사로잡혔는데도 현범은 병을 핑계하고 달려가 구원하지 않았으니 패하게 된 것은 실로 현범의 죄입니다. 군기는 중한 것인데 본부가 행위하여 추구하는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잡아다가 추구하소서 하고 간호는 전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6일 무신 8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종조의 일로 보건대 의논할 일이 있으면 사관을 대신의 집에 보내 수의하게 하였다. 사관이 먼저 한 대신 집에 가 의논한 다음 다른 집으로 갔는데 대신이 비록 먼저 간 집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도 사관은 감히 말해주지 않고 각각 그 의견을 수합하였다. 근래에는 그의 집에서나 혹은 골정에서나 수의할 때 만약 먼저 의논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모두 나의 뜻도 그렇다 하고는 감히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다가 물러가서는 내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이것은 매우 그른 패단이다. 이제부터는 의논할 때에 사관은 수의할 내용을 말하지 말 것이며 의논하는 사람 역시 각기 자기의 의견을 서게하게 하라. 충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6일 모신 9번째 기사 강원도 금성현에 지진이 발생하다. 충조실록 60권 중종 23년 2월 7일 기호 첫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금토간 주세붕이 아래기라. 여기 이 서경 소구에 그 덕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명이 추락된다 하였는데 소공이 이런 말을 고한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민심은 오직 위태롭기 때문에 성인께서 두려워하여 잠시도 있지 못한 것입니다. 수는 큰 성인인데도 단주처럼 오만하지 말라는 것으로 징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공육시 그의 임금에게 아뢰기를 언왕 수처럼 술에 빠지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몇 마디 말을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덕이 날로 고명해져 후세에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 헌종이 불고를 맞아들일 것을 명하자 한유가 상사에 간하기를 부처를 섬긴 연대는 매우 짧다 하니 제가 크게 노하여 주조로 내쳤습니다. 정치가 옛날만 못하고 정사가 날로 무너지는 것이 어찌 원인이 없겠습니까? 주무왕 때 서려에서 계를 바쳐오자 수공이 징계하기를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않은 마침내 대덕에 누를 끼치며 9길 높이의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 흙을 더하지 않으면 그 공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때 무왕의 나이가 이미 80이었는데도 그 징계한 말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하였으니 후세에 칭찬한 바가 이 때문입니다. 또 자로는 선언을 들으면 기뻐하였고 우는 창언을 들으면 절을 하였습니다. 수는 기꺼이 남의 의견을 취했기 때문에 덕이 날로 고명해졌는데 그 중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위엄과 당론을 조금도 피하지 않은 것은 임금의 덕을 날로 고명한 대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요즘 사중에서 경복궁 수리에 새로 처마를 다는 일을 상소에서 함께 말하였는데도 삼견은 풍우를 막으려는 것일 뿐 괭치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패단은 다수 사치하는 것을 숭상하는 데 있습니다. 신하의 집도 아름답게 꾸미기를 힘쓰니 왕궁을 수리하고 처마를 늘리는 것이 어찌 성덕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조종조 때에도 어찌 풍우가 없었겠습니까? 조종조 때에는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에 온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비록 작은 일이긴 하지만 신은 한 삼택의 흙 때문에 공을 훼손한 것이라 여깁니다. 또 근래 야인이 우리 변방 장수를 살해한 것은 큰 변고입니다. 만약 마음으로 덕을 공경하면 사지의 병은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항이 상이 일로다. 모든 일은 작은 것이 쌓여 크게 된다. 따라서 미세함을 삼가라는 말이 지당하다. 그러나 이번에 처마를 널리는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 아니다. 전에는 차양을 설치해서 풍우를 가렸는데 유사가 해마다 고쳐 달아야 하는 배단이 있었다. 한번 처마를 널려 놓으면 영원히 그런 배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게 한 것이지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 지금 양계에 모두 사변이 있으니 훌륭한 장수를 뽑아보낸다면 방비하고 절제하는 것을 스스로 조처할 것이다.